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찾는데 연초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도 없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뭐 방송을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겹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은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디는 뭐 3% 오른다고 뭐 로얄 리페이지인가 발표를 했어요. 그죠? 전망이 굉장히 엇갈리잖아요. 오르는 사람도 있고 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 제가 요즘 딱 저랑 생각이 물론 많이 다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월세 자체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돈은 좀 괜찮은 시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이율이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떨어진다고 발표한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요 때는 어떤 시기냐면 돈을 빌리는 양은 적고 그러니까 좀 캐시가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오를 적을 확실히 딱 집어 가지고 몇 년 뒤에 빵 오른다. 뭐 이렇게 정말 잘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는 좀 쉽지 않고 저도 제 어떤 투자 어떤 실력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주식도 다 망했고 코인도 망하고 그죠? 부동산 투자로만 이제 조금 그냥 수익을 보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최소한 부동산 투자하니까 돈은 안 날리네. 이제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차라리 제일 안전한 투자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많이 이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 이제 그냥 완전 월세만 바라보고 투자를 해서 1, 2년 내에 뭐 재미 보는 건 없고요. 근데 뭐 5년, 최소한 5년 아니면 10년 정도 바라보는 투자를 한다. 그렇게 묶여둘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확실한 수익 구간에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월세 투자하기에는 월세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근데 10년 뒤에도 만약에 월세가 오르지 않는다. 뭐 그 문제가 있긴 하겠. 정말 내 손이 완전히 내 눈과 내 손이 완전 투자로서는 완전 빵점이다. 완전 똥손이다. 하더라도 10년 뒤 가격만 유지가 된다.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최악의 투자를 해서 하지 않는다. 그래도 10년 동안 테넌트 넣어놨다. 그럼 테넌트가 상당한 돈을 그 모기지를 갚아줍니다. 그죠? 무조건 수익이 나요. 근데 그 수익도 일반적인 은행보다 훨씬 높고 주식으로 망하느니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좀 정제되지 않은 방송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래 천천히 물도 마셔가면서 해볼게요. 그냥 생각은 났는데 이거를 막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요즘에 일단은 이제 부동산 여기 realtor.ca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저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고쳐볼게요. 여기 솔트 바이를 이제 뉴비스트가 아니고 이제 로우스 프라이스트 딱 보면은 요즘에 뭐 제일 싼 데가 30 센츄럴이 제일 쌉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투자하기에는 썰이만한 데가 없기는 해요. 썰이 랭리인데 랭리도 이렇게 싼 데는 없어요 사실은. 썰이 센츄럴이 제일 쌉니다. 근데 이제 여기 투자하시려면 그걸 감수해야 돼요. 한국인을 상대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 테넌트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아니고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좀 찍어볼게요. 시간이 요즘에 제 게으름과 바쁜 일들이 어떤 동시에 막 겹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도저히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30 센츄럴에는 여전히 30만 불 이하짜리 그러니까 29만 9천 불짜리 여기 29만 불짜리 이런 콘도 유닛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거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거보다 뭐 싼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밴쿠버에서 아주 멀거나 정말 이상한 거나 근데 이게는 하이라이즈급들의 이런 집들 방 두 개짜리가 30만 불짜리도 있어 이거는 세상에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이거 되게 좋잖아요 투자만 하긴 요거 봅시다 요거 방 두 개짜리 요거랑 요거 해봅시다 요거 와 28만 9,900불짜리인데 썰이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건축에 좀 문제가 있는 건물도 있거든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건 좀 조심해서 사시면 뭐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와 29만 불짜리예요. 방 두 개짜리도 세상에 있었어. 와 이거 좀 가격이 좀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이게? 70% 쉐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방 두 개짜리인데 자기 지분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30%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이름이 벌써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인도 양탄자 그쪽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골머리 썩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건 뺍시다. 이거 빼버리고 아까 얘기한 이게 제일 싸네요. 일단 지금 최저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네. 요것도 있네. 요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봅시다. 뭐 주소가 뭐 어쨌든 뭐 써리 센츄리니까 하이라이즈네요. 딱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요런 콘도 유닛으로 파는 거예요. 요런 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로 우리가 봤을 때 29만 불 이거 딱 30만 불이고 요건 만불 싸네요. 또 그래도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만불 싼 유닛이 우린 요걸로 합시다. 그래도 요걸로 해보고요. 요거 보면 385 스퀘어핏. 요즘에 그래도 스퀘어핏당 썰이도 1000불 정도 나옵니다. 새로운 유닛들 같은 거. 특히 유닛이 작을수록 스퀘어핏당 비싸잖아요.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 대부분 1000불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1000불도 안 하네요.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럼 우리가 요거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콘도피가 얼마고 부동산 텍스가 얼마고 부동 텍스 나왔네요. 1400 총 얼굴 정도 1481불이니까 뭐 이 정도 나온다. 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 콘도 피가 얼마 나오는지 보시려면 이런 여기 리얼터 다스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주소를 클릭을 하세요.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다른 구글로 갑니다. 구글로 가서 그냥 이걸 넣으세요. 페이스트해서 딱 누르면 다른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보면 이렇게 다른 이렇게 뭐 REW나 이런 사이트 가서 보시면 콘도피가 얼마인지 나와요. 아까 똑같은 유닛이죠.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보면 여기에 중간에 메인터넌스 피가 211불. 싸네요. 생각보다. 요즘 좀 시간 좀 지난 것들은 그래도 몇 년 됐죠, 이게? 몇 년 된 건가? 보시면 10년 됐는데 콘도피 이렇게 싸지 나이가 진짜 비싸게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번에 제가 있는 콘도는 요번에 매니지먼트 바꾸는 투표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가 보면 이 매니지먼트도 잘 골라야 돼요. 그리고 콘도는 할 때 이게 문제가 있는지 그런 스크립션도 잘 읽어야 되고 그리고 리저브 돈이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렌트로 들어가는 유닛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는 거긴 10년인데 여기는 또 11 year old라고 나왔네. 1년 차이가 나지만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뭐 괜찮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요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렌트비가 요즘에 얼마 내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렌트 프라이스 딱 치시면 사이트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렌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그냥 제일 먼저 올라오는 준포를 보겠습니다. 준포를 보시고 썰이 나왔네요. 자 아까 스튜디오 룸을 봤으니까 스튜디오 룸 그리고 all 타입에서 나는 콘도 있으니까 콘도로 어플라이 딱 해보면 대략적인 금액이 그리고 서치를 딱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즘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예요? 콘도인데 스튜디오룸인데 2,000불이네. 와 세상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1,900불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가보다는 좀 적게 받는 거 아니야? 트렌드가 엄청 올랐죠. 렌트가 미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닿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딴 데도 검색해 봅시다. 렌탈 요즘에 제가 자주 가는 데는 렌탈.ca예요. 렌탈.ca 요로 렌탈스.ca로 가서 얼마 정도 하는지 스튜디오 룸이 얼마 정도 하는지를 좀 보고요. 그러니까 그래 최소한 내가 돈 얼마 받을지는 좀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속도가 느려졌죠 갑자기. 일단 그러면 그 전에 한국 분들 얼마 받는지 벤조선에 와서 장터죠 장터. 제가 알기로는 장터인데 여기서 렌트로 갑시다. 자 이게 자 렌트로 가시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나와요. 이게 크게 나왔지 세상에 175라서 그러는 거야 여기가.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분들 또 광고 나오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썰이가 얼마 받냐 쭉쭉쭉 보면은 여기 보면은 베이스먼트가 1,900불 받는 데도 많이 있네요. 여기 어떤 분이 썰이 내 스튜디오 1,750불. 한국 분이라 그래도 조금 적게 받는 것 같네요. 1,750불. 아까 우리 렌탈 준퍼에서는 2,000불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썰이 스튜디오인데 1,700불.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 사람 좀 드릴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분들하고도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한국이랑 상관없어. 한국인이랑 꼭 한국인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평균 가격 2,000불이니까
한 요 중간 정도, 저는 1900불을 받고 있지만 뭐 1800불, 1850불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 미시사가가 나옵니까? 그죠? 이게 좀 다시 어쨌든 렌탈 다스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렌탈 다스에서도 어느 정도 하는지. 왜 자, 여기에다가 썰이를 검색해. 썰이 빛이 돼 있네. 한번에 여러 번 쓴 적 있어가지고 이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오늘 인터넷 왜 이렇게 느린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렌트고 타입을 all 콘도, 베드는 스튜디오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딱 해보면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도 썰이도 정말 렌트가 거의 미친 렌트입니다. 정말 너무 비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늘 이 렌탈 다 CA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딴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러면 3개밖에 안 뜨네? 스튜디오인데 2,300불 받는다고? 와. 어쨌든 이거 보시면 2,000불 받는 데도 있고 2,000불 2개나 받고요. 1,750불 받네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경쟁할 사람들은 요 세 팀이네요. 그죠? 1,750불 정도 받는 요 세 팀은 우리가 근데 세 팀 정도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요즘 렌트 대란이기 때문에 3명 정도는 저기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로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1,800불, 850불 정도로 할게요. 그죠?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1,150불 정도 받으면 경쟁력도 뭐 2,000불보다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저가는 빨리 다 보내버리고 이 정도는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냐? 우리가 아까 봤던 건 요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도 렌타 투자 유닛인데 만불 싸게 해주고 사야죠. 그죠? 딴 집보다는. 자, 요거는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렌트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요즘에. 근데 이런 거 스튜디오룸이어서 시간이 좀 지나도 가격이 별로 오를 확률이 적어요. 사실은 올라도 오르긴 오르죠. 인플레이션만큼 오르긴 오를 텐데 내가 투자하는 막 2배, 3배 오른 기대를 갖고 우리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5년 좀 갖고 있으면 최소한 인플레이션 정도 방어를 하고, 그죠? 그보다 훨씬 더 방어 많이 할 거예요. 방어를 할 테고, 그리고 그 사이에 테넌트가 모기지를 많이 갚아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누구한테 팔 수 있냐면 은퇴를 앞두신 분들 있잖아요. 은퇴를 앞두고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중국 사람이라든지 뭐 인도 사람이라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내가 은퇴를 해서 목돈이 예를 들어서 뭐 30만 불 주고 샀는데 5년 뒤에는 35만 불, 물가 감안해서 33만 불 뭐 팔 수 있겠죠. 그죠? 물가 감안해서 5년 10년 지나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은퇴를 할 건데 렌트 수익률이 나오는 데를 좀 찾으면 그래도 썰이가 그래도 렌트 수익률이 나오는데 현찰박치기에 사면 그래도 우리가 요즘에는 3% 4%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면은 내가 3% 4% 안정적으로 렌트 받을 수 있겠네. 그런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캘거리에서도 그렇게 팔았거든요. 팔아먹었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집 사고 싶은 사람들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유닛 찾다가 요런 걸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대상으로 잘 꾸며서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50불을 받는데 제가 렌트를 막 해보니까 정말 거지 같은 테넌트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11개월을 다 12개월 다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엄밀하게는 11개월을 계산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이건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이니까 여기에서 12개월로 해보겠습니다. 12개월로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끔 아까 콘도피가 얼마였죠? 콘도피를 빼야 돼요. 콘도피를 빼도록 합시다. 왜냐하면은 이거 얼마였더라 여기가 229불이었나요? 211불 되게 싸네 생각보다. 와 221불이었어요. 그러면은 저기를 이제 12를 곱합시다. 그럼 2,500불 할게요. 2,500불 빼요. 2,500불 뺍시다. 빼고 아까 부동산 텍스가 얼마였죠? 여기 텍스가 보면은 1,481불 또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1,482불 할게요. 2불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총 수익이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텍스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텍스 잘 몰라요. 일단 여기서 이게 내가 렌트로 1년 받을 수 있는 수입이 18,218불인데 여기서 이제 저 금액을 빼는 거죠. 디바이드 바이 289,999. 하여간 어쨌든 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을 곱해야 돼요. 100을 곱하면 세상 6% 나옵니다. 6%. 이거면 이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러면 사실 이러면 투자를 캘거리 할 필요가 없어요. 캘거리가 수익률이 저 정도 나오거든요. 캘거리도. 캘거리에 멀리 해가지고 정신 없느니 물론 돈 있는 분들은 내가 골치 아프게 테넌트 들여서 드리고 내리고 막 싸우고 청소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대행 업체를 쓰면 12%에서 15% 냅니다. 근데 한국 분은 좀 더 싸게 받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업체에 쓰면은 12%에서 15% 정도 내고 싸면은 8%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은 더 좋겠죠. 좀 싸니까 어쨌든 간에 6.2%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면 정말 괜찮은 수익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을 갖고 5년 10년 지나서 팔면 거기에 물론 이제 리얼터 피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많이 줄기는 하겠죠. 근데 일단은 이 정도 수익률을 갖는다고 하면은 5년 정도 지나 10년 정도 지나서 팔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익률을 찾는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누가 이걸 현찰박치기 합니까? 세상에. 저희 같은 나이에 이거 저걸 현찰박치기로 사는 사람들이면 이런 월세 수익 투자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큰 거죠. 근데 지금 월세가 렌트 그 모기지 이자가 5%대도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 전문가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6% 훨씬 6%, 6.4% 얼마 전만 해도 6.3%, 6.4%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 자기가 이제 살 집 주거용으로 살 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 5점대로 5점 몇 프로 많이 떨어지고 투자 상품은 이자율이 좀 더 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아보니까 7점 몇 프로였는데 그게 떨어져서 6.5% 떨어졌대요.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대단한 게 저는 사채를 한 11%짱을 내고 지금 1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버텨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도권에 이제 모기지를 받으러 넘어왔죠. 그래서 6점 몇 프로 사실 굉장히 좀 행복한 상황이긴 해요. 그거만 해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렌트 수익률 6.2%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기지를 뭐 20%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운페이 20% 내고 80% 모기지를 받냐 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제가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기지 내가 얼마 받고 수익률 얼마 받고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이 자체로는 수익률이 썰이만 해도 꽤 나온다. 썰이 센출을 하면은 세상에 수익률이 그래 6.2. 이 정도면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투자할 때 월세 수익률을 3% 4% 보고 들어가죠. 은행보다 많이 은행이 근데 요즘에 더 나오니까. 근데 은행은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는 좀 안 되니까 그죠?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면서 저 정도 수익률 나오면 정말 대단한 투자처가 멀리 갈 필요 없다. 근데 여기서는 가격에 대한 많은 상승을 기대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월세만 바라봤을 때는 저것도 되게 괜찮다. 그리고 5년 10년 사이에 엑시트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분명히 저런 걸 원하는 수요층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인구 많이 늘어나고 괜찮으니까. 제가 요즘에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생각을 한번 좀 물론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를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멀리 볼 필요 없이 막 비행기 타고 막 캘거리 가가지고 유닛들 보고 해가지고 계약했는데 또 내가 막 테넌트가 문제 일으켰어. 그럼 한번 물론 대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열받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저도 한번 사기 한번 당했어요. 캘거리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꼴이 됐는지. 근데 갈 수가 없어. 시간도 없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썰이나 랭리에 투자해 놓으면 뭐 가까이니까 차로 그냥 부흥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 멀리 갈 필요 없다. 투자처가 멀리 있지 않다. 뭐 썰이나 랭리나 이런 데만 가도 저 정도 수익률 나는 거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랭리도 보면 최저가가 요즘 랭리가 더 비싸요. 최저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방 한 개짜리잖아요. 방 한 개짜리면 월세를 더 받으면 되죠. 비슷한 수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죠? 어쨌든 제가 뭐 썰이도 렌트비에 미쳐서 요즘에 2,000불 받고 와 대단해요. 이렇게 어떻게 자꾸 내고 살고 있는지. 한인분들은 그나마 좀 싸게 그러니까 이걸 렌트를 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이 중에 그러니까 그래도 렌트를 싸게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한테 그래도 좀 하는 게 그래 렌트를 좀 싸게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야? 한국말 잘 통하고
그래도 소통이 잘 돼서 렌트를 잘 내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좀 싸게 주시니까 그래도 좀 한국 분들은 또 이게 좀 이거 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좀만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저기서 좀 더 깎아 주시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면 좀 깎아 주는 게 있어요. 경향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어쨌든 요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예전에 저 이런 거 몇 번 했었었는데 하지만 어쨌든 렌트 투자 가능하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율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기지를 많이 받아서 수익률이 저기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그 모기지 이율이 떨어지면 내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 수익률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렌트비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주택난은 분명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막 돈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뭐 저렴하게 어느 정도 투자해서 5년 10년 버티자. 분명히 수익이 날 거다.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갑자기 급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를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 바빠서 이제 찍지 못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찍게 되는데요. 집 근처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렌트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제목도 그렇게 정했죠. 근데 웃긴 게 어제는 렌트로 하면 이제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뭐 다른 생각 하실 수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경험상 봤을 때 특히 이제 밴쿠버나 토론토에서는 5년 10년 정도 봐서 투자하면 최소한 손해보지 않고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 최소한 주식처럼 코인처럼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주식 망해보고 코인은 크게 망하지 않았어요. 망해본 사람들은 그리고 부동산이 그래도 최고구나, 최소한 잃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절대 렌트하지 말자, 집주인이 되지 말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제 채널 좀 보신 분들 알겠죠. 근데 보니까 늘 새로운 사람들이 좀 보다 보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뭐 똑같이 질문들이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 작년 3월에 써리에 콘도를 하나 분양을 받고 새로운 테넌트를 받았으니까 작년 3월, 그러니까 2월 중순에 받았으니까 1년이 채 안 됐어요. 지금 총 한 10개월 정도 된 기간인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세 번째 테넌트를 받았습니다. 2명 갖고 10개월 정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평균 5개월인 거죠. 근데 계약은 둘 다 1년을 맺었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1년 맺잖아요. 짧은 6개월 정도 맺을 수 있고, 그죠? 그만큼 테넌트가 질이 좋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테넌트 운이 없지? 왜 이렇게 난 뽑기 운이 없는가? 그 사람 다 직장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다 직장 전화해봐서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나이스하다, 시간 잘 지키고 성실하다, 이런 얘기 다 듣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뽑기 운이 없는가? 캘거리 때부터 집주인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딱 한 명만 되게 인상 깊게 남은 사람 한 명 외에 사실 인종이 중요하잖아요. 한국인도 2번 받아봤고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인도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한 명은 인종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또 동양계인 사람 이렇게 받아봤는데, 인종에 상관없이 한 명 빼고 오히려 그 중국인 학생이 굉장히 성실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했고, 그죠? 그 명문대를 다니는 중이었어요. 혹시 좀 똑똑한 사람 찾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 근데 어쨌든 다 사기를 포함해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삶이 너무나 쉽지 않다, 너무나 힘들다 정말.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온다라고 해서. 근데 누가 그랬어요. 야, 썰이니까 그렇지. 이제 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썰이니까 그렇지. 그것도 하나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썰이다 보니까 광고를 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인종이라고 표현할게요.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인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경험인데 나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뭐 그쵸, 또 아픈 경험을 준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집주인이다 보니까 입장이 그 렌트를 주는 사람 입장보다는 집주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뭐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뭐 얘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지역에 상관없더라고요. 보면 그게 로이드든 뭐 버나비든 코키틀람이든 어디나 한국 사람이어도 정말 이 진상들은 정말 세상에 많다. 진상이 참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자
안 하고자 집을 그냥 렌트하는 거 그냥 콘도 매각해버리고 지하에 렌트 주다가 정말 더럽고 치사, 소위 말해서 더럽고 치사한 거죠. 근데 그건 테넌트도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정말 더럽고 치사한 주인 만나가지고 내가 좀 이 고생하다가 나가네 막 그런 생각 할 텐데, 입장이 서로 다른 건데 서로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렌트 안 줘버리고 그냥 공실로 냅둬보고 아니면 팔아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결국은 집주인이, 제가 이제 어제 5년 10년 되면은 손해보지 않는 투자라고 했겠지만 그 사이에 겪을 집주인으로서의 고충과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겪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수익을 얻을 건데, 저도 캘거리에서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부동산 수익은 불로소득이니까 세금도 많이 먹여야 되고 이게 굉장히 합당하지 않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집주인으로서 겪은 스트레스를 생각해 볼 때 이게 공짜로 번 불로소득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정말 마음고생했고, 물론 아주 좋은 테넌트를 만나서 계약 때 한번 보고 나갈 때 한번 보는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사람 말고는 중간에 뭐 고장 났어요, 세탁기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 화장실이 뭐가 안 돼요, 난방이 안 돼요, 계속 불려다닙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저도 뭐 테넌트 때 좀 그랬었으니까 필요한 건 요청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쉽지 않거나, 물론 돈이 많으면 외부 업체 쓰면 되죠. 그러면 입주부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게 하니까 어쨌든 그건 세금으로 좀 떨 수 있으니까 소득이 크게 뭐 지장 안 받을 수 있긴 한데, 뭐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저처럼 뭐 정말 저는 작년에 콘도를 살 때 사채를 또 썼잖아요. 사채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요번에 끝나요. 사채가 1년 내내 해가지고 정말 사채로 뭐 이자만 어마어마하게 냈죠. 사채로 낸 이자하고 손해본 거 다 포함하면 돈 남는 게 하나도, 오히려 손해본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만약에 내가 콘도를 살 수 있나? 제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쳐서 그냥 사서 손해보더라고. 그 사이에 뭐 평가금액 올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손해본 거 따지면 제로 는 거죠. 제로선인데 다시 제로선 시작하는 건데, 그래 그때 미쳐서 샀으니까 샀지. 그때 미치지 않았으면 사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시기가 안 좋고 뭐 바닥에 잡아야 되고 뭐 좀 더 기다리면 또 뭐 폭락이 올 것 같고, 유튜브에 그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실력은 안 돼요. 부동산도 여러 번 했는데 다 손해봤고, 제가 작년에 올해 초네요. 올해 초에 캘거리 콘도를 팔았는데 캘거리가 그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또 1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또 캘거리 최고점에 샀고 지급할 때 최저점에 팔았는데, 그나마 갖고 있던 콘도는 조금 올라서 팔았죠. 근데 그 뒤로 확 올랐어요. 또 그래서 나 정말 이 시점을 잡는 실력은 나는 진짜 없구나. 그게 제 현실인 거죠. 근데 저 같은 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95% 된다고 봅니다.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뭐 유튜브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 주식 하셔야 돼요. 주식은 하루에도 그런 타이밍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저점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점이 어딘지 아는 사람들, 주식하고 코인 하셔야죠. 진짜 자기 실력 그냥 거기 증명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는 그 유튜브에 어떤 사람인데, 이거는 유튜브에 나름대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튜브에 뭐 주식 강의도 하고 뭐 코인 강의 한지 모르겠네. 역사 강의도 하고, 그리고 뭐 인강 출신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주식을 안 한다. 왜냐하면 너무 큰 돈 벌까봐. 주식하면 무조건 큰 돈 벌 수 있는데 그냥 나는 그냥 주식하기가 싫어서 주식을 안 할 뿐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예요, 세상에. 왜 주식 안 하고, 큰 돈 벌 수 있는 주식 안 하고 왜 힘들게 유튜브 가서 사람들 찍고 사람들 앞에서 막 웃기면서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살 수는 있는데, 그냥 주식으로 한 100억, 최소한 그냥 100억, 간단하게 그렇게 큰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면 100억 벌고, 그죠? 좀 욕심내서 한 200억, 300억 벌어놓고 그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안 해놓고 자기는 큰 돈 벌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그죠? 정말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사실은 제 테넌트가 두 번째 테넌트죠. 갑자기 어느 날 이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전화를 했어요. 1월 1일 날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제가 근데 얘기했어요. 우리 1년 계약은 했지만 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도 인생 살아보니까 뭐 1년 계약했지만 이런저런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한테 미리 얘기해준다면 미리 나가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미리 얘기하자.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사전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한국도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 사람 아니어도 다 그런 얘기 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뭐 크리스마스 직전, 크리스마스 되게 바빴거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하루 전인가 전화해서 1월 1일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어서 눈물 나는 사연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럼 최소한 한 11월 1월 달까지는 좀 있으면 안 되냐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근데 시간 촉박해서 나도 보증금을 주긴 힘들 것 같고 새로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왜 보증금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계약을 1년짜리 깨는 것도 부족해서 며칠 뒤에 나가는데 최소한 1월 달까지 내 사람을 찾지 않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보증 못 주겠다니까 바로 다음 테너트 열심히 찾더라고요. 정말. 뭐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새로운 테너트를 만나서 어쨌든 계약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미국으로 가야 되고 뭐 누가 위독하시고 어쩌고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오는데 얘가 새로운 방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같은 서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되게 황당했어요. 미국으로 가던 사람 아닌가? 미국으로 가지 않나요? 했더니 뭐 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어서 다시 서리에 살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 계약은 뭡니까 도대체 1년짜리 계약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계약 깨려고 결국 생쇼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더라도 해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들이 굉장히 많이 깨졌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테넌트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좀 손해를 좀 안 보고자 한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은 레퓨지들이더라고요. 레퓨지여서 캐나다에 들어온 지 정말 며칠 되지도 않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였던 부분이 레퓨지다 보니까 이민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을 이민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이민국에서 그런 하우징 그런 하는 매니저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표현해죠? 이렇게 그런 하우징 하는 사람들이 그 매니저들 이 사람들 관리를 해줘가지고 그런 계약서나 이런 것도 다 점검해주고 페이먼트나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민자들이 그 레퓨지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레퓨지들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구나. 캐나다는 참 나이스 컨트리다. 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좀 충격적으로 돈 많이 받는 걸 보고 이 정도 렌트 내는 거 일단 렌트 내는 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민국의 간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레퓨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시티즌은 아니고 지금 PR 단계인데 시티즌이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시티즌이 되기 전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민국의 간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말썽을 안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어요. 뭐 큰 문제는 아닌 건데 나중에 드는 생각이 차라리 이민국 이런 산하 기관에 연락을 해서 니네 사람 없냐? 내가 우선적으로 테너스 드려줄게. 뭐 이렇게 좀 차라리 협상을 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내 개인 관리의 한계를 맛봐봤고 차라리 이런 이민국의 산하 관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이민자 좀 보내줘. 내가 레퓨지 좀 보내줘. 내가 이 사람들 테너스 드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미 지금 이 관련된 얘기는 정말 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또 얘기가 길어지는 관계로 내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비가 좀 오긴 왔지만 또 렌트에 관련된 얘기 또 투자에 관련된 얘기 내일 잠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남은 하루는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찍게 됐습니다. 저희 정말 제 게으름과 여러 가지 바쁜 일이 겹치다 보니까 시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바쁜 일이 겹쳐도 게으르지 않으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제 전형적인 게으른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엊그제는 렌트 투자합시다, 콘도 투자합시다 했고 어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찍었는데 어제 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연락을 했어요. 무슨 일 있냐, 힘든 일 있냐. 근데
유튜버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말 못할 일이라 되게 축소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유튜브도 못 찍겠죠. 별일 없으니까 찍는 거긴 한데,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거 감안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또 콘도 절대 투자하지 말자 막 얘기했더니, 정말 또 투자 절대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뭐 개인 메시지 보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힘든 부분이 있죠. 뭐 렌트 뭐 투자 보면 제가 최근 테넌트가 문제를 일으켰죠. 그죠? 또 뭐 그전에도 일으켰고, 캘거리에서 마지막 테넌트 또 문제 일으켰고, 연속 3연타를 맞는 거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는 계속 돼야죠. 특히 콘도 투자는 계속 돼야 되고, 부동산 투자는 뭐 일단 자기 주거지를 만드는 일이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게 해결이 되면 뭐 그제서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뭐 코인 투자를 하든지. 근데 다 망해본 사람들은 저처럼 결국은 부동산 투자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그래도 좀 확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콘도 투자는 계속 돼야 되는데, 뭐 이게 지금 그쵸, 지금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떤 급등기를 겪고 조정기를 겪고,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뭐 폭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보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금융위기 같은 폭락은 아마 되게 나오기 쉽지 않다. 나오더라도 밴쿠버가 그거를요, 지역별로 보면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다 극복해냈어요. 뭐 막 오래된 데야 3, 4년 걸렸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5년 바라보고 하는 투자에서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겠다. 10년까지 바라보면 이건 100% 손해 안 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투자는 돼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있게 뭐냐면, 막 저 같은 사람이 투자하지 맙시다 옆에서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올 것 같고 폭락이 올 것 같아서 그 사이에 너 무너진다, 하지 말아라, 금리가 얼마나 높냐, 하지 말자, 정말 그리고 렌트할 때 정말 골치 아파 죽겠다, 테넌트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자들을 보면 됩니다. 부자들은요, 지금 계속 부동산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뭐 통계 자료, 제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데, 이 부자들은 팬데믹 겹치면서 자산이 엄청 늘었는데 보면 빚도 엄청 늘었어요. 근데 빚이 왜 늘었지?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모기지가 비중이 또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 힘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 때 부자들은 부동산을 더 취득을 했죠. 그런 사람들의 부동산들을 더 사갔죠. 팬데믹 때 아무래도 무너진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아무래도 몸이 아파졌다든지 은퇴하면서 그냥 이 집 팔고 좀 다운사이즈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런 사람도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부자들은 그런 부동산들을 또 더 취득을 할 테고,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중요한 자산들, 중요한 것들을 취합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져갈 때, 야, 부동산이 너무너무 중요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팔지 마, 하면 안 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을 그렇게 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으로 돈 벌면 안 돼. 부동산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그걸로 돈 버는 건 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사람들 사는 부동산으로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렌트 사업을 하고 합니까?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요즘에 더. 근데 소중한 거는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가져가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건강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으로 살 수 없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좀 트레이드 하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 정도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나이가 점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말에 공감하겠죠.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몰랐어요. 제 아들들이 지금, 둘째 아들은 아직 방학이라 집에서 뺀덕뺀덕 놉니다. 맨날 뭐 유튜브 보는지 집에서 키득키득거리고 있고, 맨날 말로는 뭐 한글도 공부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가르치면 너무너무 지겨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그만하자, 좀만 하고 그만하자, 나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놀자 우리, 뭐 하곤 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할 일은 많아지고 시간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시간을 뺏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시간을 뺐을 때 어떻게 뺏어갑니까?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 시간은 금과 같다. 옛날에 최영 장군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죠? 물론 막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해요. 시간을 뺐을 때 어떻게 뺏어가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게 이제 유튜브죠. 저도 유튜브 매일 보면은 한 2시간 보는 것 같아요. 2시간 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뺏어가요?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고 뺏어가요. 최고로 재밌는 쇼들. 물론 저는 나이 먹다 보니까 요즘 쇼 안 보고 옛날 거 봅니다. 꼭 그렇게 되더라고, 희한하게. 옛날 뭐 무한도전. 아직도 무한도전 보고 있어.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재밌는 쇼를 보면서 시간을 뺏겨요. 이 시간을 뺏어서 그 사이에 이 사람들 뭐 합니까? 그 사이에 광고를 넣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PPL에 들어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주 보는 애기들 나오는 쇼 같은 거 가끔 봐요. 그거 보면 저는 가끔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게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거대한 PPL이야. 프로그램 만들면서 PPL을 넣은 게 아니고 PPL을 넣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스토리를 짜내고. 그러니까 보면 어거지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집사람 못 느끼는데 제가 맨날 얘기해주죠. 야, 이거는 저 PPL을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출연시켰고 스토리 이렇게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면 그런 건가? 제가 볼 땐 100%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전을 넣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PPL을 만들어낸 거죠. PPL을 넣은 거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시간을 뺏어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 우리가 흔히 아는 세계 MBC, KBS 방송국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 있는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이에 어떤 프로그램 제작해서 우리한테 팔아먹고 보게 하려면 우리 시간을 뺏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재밌게 해서 우리를 웃기게 하고 슬프게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너무 즐겁게 만들고 어떨 때는 막 신나게 만들어서 시간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구조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중요해. 절대 뺏기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건 없죠. 정말 이거 별거 없는데. 야, 인생 그냥 대충 살면 되지. 힘들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서 그냥 신나게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저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저는 뺏어봤자 별거 없어요. 커피 한 잔 정도 뺏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최근 든 생각이 뭐냐면, 제 콘도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해도 불구하고, 이상한 진상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돼야 되고, 우리가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부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자들은 하우스 투자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작은 콘도라도, 써리 콘도가 지금 가장 최저가로 지금 나와서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 거라도 사서 우리가 투자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결국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떤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싸움에 들어가는구나 처음에 느끼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예전에는 한때 이제 동료였었고, 어떤 돈에 상관없이 어떤 대의를 위해서 뭔가 큰 꿈을 위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계정적으로 막 어려운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떤 일들 갖고 이제 저한테 싸움을 거는 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어떤 자기가 좋아서 했던 일들인데 그 시간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저하고 직접 관계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때는 자기들이 좋아서 했던 일이고 대의를 위해서 했었던 일인데 왜 지금 그 시간을 요구를 하지? 자기가 좋아했었던 일인데 결국은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경제적인 어떤 풍요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를 찾아서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책임은 아니고 네 책임이었잖아. 네가 이렇게 날 만들었지. 근데 그 사람들 전혀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자기가 좋아서 했던 일이고 결국은 그 사이에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 똑같은 일을 한 사람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은 일을 했었고 네 근데 저는 열심히 살면서 누굴 비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밥그릇 열심히 챙기고 살았었어야지. 시간 아껴서 밤잠 덜 자면서 시간 아끼면서 모두 부업도 하고 했었어야지. 그죠? 누구도 자기 인생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남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정말 잘 생각하시고, 힘들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되고, 돈을 계속 아껴야 되고, 투자는 계속돼야 되고, 그 사이에 돈을 또 아껴서 작은 행복들, 그러니까 이 결국은 행복이란 것도 큰 행복이 꽝 한 번 오는 것보다 자잘한 행복이 연속해서 올 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크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봤던 그런 자료 중에. 그래서 삶에서 뭐 정말 자기가 열심히 살고 만족하고 작은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또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엊그제하고 어제 만든 자료 때문에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지인들이 헷갈려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콘도 투자는 계속 되는, 진상을 만나더라도 인생이 고달프지더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콘도 투자에서 결국은 내 노후 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한테 캐나다 살면서 자녀한테 그래도 뭐 스튜디오 룸이든 방 한 개짜리 콘도든 그거 상속할 수 있으면 부모로서는 어떤 재정적으로는 정말 도리는 다하는 게 아닌가. 물론 저도 부모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식한테 그 정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뭐 무슨 이유에서 해서든 계속 투자합시다. 어쨌든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데 차에 앉아 있으니까 좀 나름대로 좀 감성이 감성이 폭발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